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는 지하철역, 특히 저기 깊은 곳에 있는 역들이요.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 공학기술의 집약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경이로움의 세계, 이 대심도 정거장 설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이 만약에 지하 20층 깊이에서 시작된다면요. 와,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공학적 도전의 스케일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60m. 요즘 짓는 대심도 정거장들은요, 진짜 아파트 20층 높이랑 맞먹는 깊이까지 파고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한참 아래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깊이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주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분. 만약에 비상 상황이 터졌다. 그러면 이 깊디 깊은 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빠져나와야 하는 최대 허용 시간이 딱 6분이라는 거예요. 60m, 그리고 6분. 이 두 숫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엔지니어들은 대체 어떻게 평소에 수천 명이 오가는 이 흐름이랑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위험을 동시에 설계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 대심도 정거장에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거죠. 그래서 현대의 정거장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복합 구조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는 토목공학은 기본이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정말 전혀 다른 분야들이 탁 하고 만나는 교차점 같은 곳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정거장을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환계, 그러니까 우리 승객들을 이끌어주는 그 경로 설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이렇죠. 지상 입구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합실에서 카드 찍고 승강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요, 이 대심도 정거장에서는 다른 곳도 다 중요하지만 단연코 이 두 번째 단계, 수직 이동의 흐름을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전체 설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승강장 폭이 왜 10m 이상이어야 하냐? 이건 제곱미터당 사람이 3명에서 4명 정도로 너무 빽빽하지 않게 안전한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또 계지 표기는 15분 동안 1,500명은 처리할 수 있어야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막히지 않겠죠? 결국 이 모든 기준 하나하나가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아주 치밀한 과학적 계산의 결과물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평상시의 효율성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훨씬 더 중요한 비상 상황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볼게요. 정거장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처럼 말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안전공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극적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환기팬 성능 좋아요, 소방설비 튼튼해요 이런 식으로 시설의 성능 자체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사람이 제 시간에 탈출할 수 있는가, 이 인명 대피 시간 자체가 최고의 평가 기준이 된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구조물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동의 논리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건물이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게 훨씬 더 최우선이라는 뜻이죠. 아까 말한 그 마의 6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술들이 정말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착착 움직입니다. 화재가 나서 연기가 막 차오르면 강력한 제트팬이 연기를 한쪽으로 싹 밀어내서 대피로를 확보하고요. 그동안 비상전원이 조명을 환하게 밝혀서 시야를 확보해주고 지능형 시스템이 이쪽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고 음성과 불빛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작동해서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공학 구조물이 어떻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직관적이고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감각과 심리를 고려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설계는 우리의 오감까지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 200럭스 이상의 밝은 조명,
이게 단순히 길을 밝히는 걸 넘어서요. 어둡고 깊은 지하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청각적으로는 안내 방송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도록 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촉각적으로는 손잡이나 점자블럭 같은 것들 있죠. 이처럼 모든 감각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아주 세심하게 계획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슬슬 미래로 가볼 시간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 정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던 정거장을 어떻게 스스로 반응하고 생각하는 하나의 지능적인 환경으로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핵심은 단연 데이터입니다. 가령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건 현실의 역과 똑같은 가상의 역을 컴퓨터 안에 만들어서 수만 가지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대피 경로를 미리 찾아내는 거죠. 또 AI는 실시간으로 승객수를 예측해서 곧 붐비겠는데 싶으면 미리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미래의 역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거장은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설계한 공학이다. 네,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이고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까지 모두 고려해서 사람의 흐름 그 자체를 디자인하는 아주 고도의 공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다음에 지하철역에 가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새로 들어올까요? 아마 앞으로는 지하철역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